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그런 행동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신성한 보복이 따를 것입니다. 제 이름은 미셸입니다. 저는 남편 스펜서와 방금 막 태어난 아들과 함께 새 식구의 일원입니다. 올해 유치원을 시작했습니다. 스펜서와 저는 둘 다 직업이 있어서 아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근처에 사시는 부모님을 위해 도움을 받습니다.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달라 아이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 아이를 낳은 후에는 부모님에게 의지하여 돌봅니다. 나는 항상 부모님을 사랑했지만 아버지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나에게는 약간 걱정스러웠다. 나는 남동생 카얼이 있는데 그 남동생은 나보다 4살 어린 초등학교 3학년 때였고 칼은 그의 마지막 학년이었다. 유치원 다닐 때 아버지 사업이 유치원에 알려지면서 좀 소란스러웠고 그 이야기가 초등학교와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에게도 퍼져서 갑자기 차가워졌다. 아버지는 도시 수리를 하는 건설 회사를 운영하시며 늘 말씀하셨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일이 왜 그렇게 화제가 되거나 오히려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칼은 주변의 변화를 감지하고 나에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사회에서 낙오된 청년들을 고용하고 재활을 시켜서 회사 직원들의 숙소이기도 한 우리 집에는 난폭한 사람들이 꽤 있어서 바깥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었을지도 모른다고 명쾌하게 대답하고 나 자신도 괴로워했다. 이것을 짐작하고 친구들과 오해를 풀려고 노력했지만 일이 잘 되지 않아 수업 시간에 고립되게 되었어요. 그때 소꿉친구인 스펜서가 저를 도와줬어요. 스펜서와 저는 K 유치원 전부터 알고 지냈던 일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와 같은 반이었던 나의 스펜서 사이의 관계는 나를 위해 조급하게 우리 반 친구들에게 설명했다. 꼴레온의 선생님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그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진지해 보일지라도 마음씨가 착하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 집에 와본 적이 있고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스펜서는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스펜서를 많이 신뢰했고 그를 매우 중요한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칼은 스펜서를 형제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스펜서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싶었고 실제로 우리의 상호작용을 원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스펜서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회사 경영을 지원하는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돕는 모습을 보고 나도 같은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 채용 대행업체에 취업했습니다. 졸업 후 우리는 직장에 익숙해지고 업무 경험을 쌓느라 바빴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전화나 메시지로만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3년 후 스펜서의 컨설팅 회사가 아버지 회사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스펜서는 오랫동안 미셸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꼴레오네 씨의 회사를 지원할 수 있는 운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꽤 뛰어난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스펜서 비엘은 얼굴을 붉히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한 3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옛날 같았어요. 칼도 얼굴이 붉어졌고 오랜만에 스펜서를 만나서 반가웠어요. 또 만나서 반가웠어요. 물론 스펜서는 다른 고객도 있어서 매일 바빴고 저는 새로운 부서장으로 승진했어요. 채용 대행업체 때문에 일이 2배로 늘어나는데 우리는 만나지 못한 시간을 메우고 싶어서 틈만 나면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게 진짜 데이트는 아니고 친한 친구일 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담담하게 생각했다. 우리는 항상 가고 싶었던 테마파크에서 공원의 상징인 스펜서 성이 보이는 멋진 장소에 갔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곳이라고 미셸은 말했지만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공식 연애도 하지 않은 채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에 깜짝 놀라 결혼했다. 스펜서가 머리를 긁는 모습을 봤다. 앞으로 너 말고는 누구와도 있을 수 없을 것 같다. 스펜서 계속하자. 그래서 우리는 소꿉친구부터 남편과 아내였던 우리 아버지까지 친구들은 우리를 잘 알았고 우리가 약혼을 발표했을 때 그들은 매우 기뻤습니다. 칼도 당신이 정말 내 형이 되었다고 말하며 기뻤습니다. 우리 결혼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결혼 후에도 계속 일했고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결혼 3년 만에 양배추밭 선물 받았어요. 시부모님 칼도 다 신나서 같이 으악 소리 지르고 낄낄 웃었어요. 아들 낳고 초보 엄마가 됐어요. 이제 초보 아빠가 된 스펜서 그리고 시부모님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육아에 함께 애썼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행복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이 유치원을 다니면서 세상이 넓어졌습니다.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다른 엄마들과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엄마 친구들은 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고 다양한 엄마들과의 교류는 자극적이었고 즐거웠지만 모든 그룹에는 항상 조금 다른 사람이 있었고 내 엄마 그룹에는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문제라고 부르는 사람과 잘 지내십시오. 그녀의 이름은 나탈리였습니다. 22세의 어머니이자 나와 같은 또래의 아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그녀는 그 아들을 18세에 낳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젊은 엄마라고 해서 그녀와 거리를 두지는 않지만 다른 이유들로 인해 나탈리는 어린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우상화하거나 심지어 문제아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분홍색 머리에 화려한 옷을 입고 손목과 손가락에 과도한 보석을 달았습니다. 그녀의 언어는 어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고생인데 좋지 않은 말투에 투박한 표현과 지루한 귀여움이 뒤섞여 듣기가 피곤했다. 역 근처 카페 알지? 엄청 비싸고 서비스도 별로야. 거기 웨이트리스한테 내 마음 한 조각 줬어. 그리고 그녀는 떨고 있었어요. 당신이 아는 그 가수와 이름이 같지만 노래를 훨씬 더 잘 부르죠. 나를 유명하게 만들지 못한 세상은 너무 멍청해요. 그녀가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려는 것인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녀의 대화는 항상 일방적이고 무질서한 나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당연히 그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마지막으로 상대하고 싶은 사람이었지만 우리 아이들은 잘 지내서 그녀와 교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월 일요일 유치원에 갔었는데 스펜서가 부득이한 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거기 못 가서 정말 아쉽지만 화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가겠다고 약속해요. 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해할 만하다며 눈물을 흘릴 뻔한 스펜서를 안심시켰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일이다. 내년에는 우리 같이 가자는 걸 이해해 줄 거라 확신한다. 스펜서는 너무 실망한 표정이어서 짜증을 내는 아이를 달래는 것 같았다. 운동회 날 날씨는 완벽했다. 나는 스펜서의 모든 것을 녹화하기로 결심한 비디오 카메라와 망원 렌즈가 달린 DSLR을 들고 그곳에 갔다. 학교 운동장은 아이들을 지켜보는 부모들로 분주했고 교장의 연설을 들뜬 마음으로 엿보고 있었다. 나탈리의 틀림없는 목소리가 정말 좋은 날씨인데도 모두 여기 있어요. 우리도 여기 있어요. 그녀가 귀찮게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날에는 시끄러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마장이 더 나은 선택이겠지만 나탈리 또래의 한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카메라와 비디오 장비 부자인가 봐. 응 멋지다. 그 사람은 첫 만남에 너무 익숙해서 내 카메라를 만질 뻔해서 한 발 물러났어. 아니 오늘 못 온 스펜서를 위해 이것만 더 열심히 녹음하는 거지. 그렇게 신경 썼으면 좋았을 텐데 맡겨주세요. 곧 대박나고 자기들만의 세계에 빠져있는데 뭐든 사줄게요. 틈을 타서 다음 프로그램은 아들 춤이라 대기해야 해서 아내요 둘이서 걱정할 시간도 없이 아들 춤 준비를 해야 해서 시간이 없었는데 촬영에 집중하고 있는데 코디가 다가와서 집중력을 방해했다. 남자 중학교 때부터 잘생긴 남자였어. 학교에는 항상 여자아이들이 나를 보고 울었다고 해서 여자아이들이 짜증나서 울었다고 주장하기가 힘들었다. 나는 결국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나탈리와 결혼하게 되었지만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나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해보라.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망상 코미디에 가깝고 너는 꽤 매력적인 여자야. 그 사람 때문에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나를 추파한다고 했어. 촬영 집중이 흐트러지고 내가 좌절할 때 중요한 순간을 놓쳤어. 코디가 나탈리를 알아차렸어. 내가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때렸는지 셀 수 없다. 그들은 나를 루시퍼라고 불렀다. 뭐 타락한 천사처럼 뒤에서 몰래 데이트하자. 나탈리가 돌아왔다. 장난하냐 너 같은 놈이랑 사귄다고 그냥 가버리고 내 촬영방에 그만의 나탈리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분노를 표출해야 할지 당황스러웠어. 너 미셸한테 뭐라 때리는 거야? 눈앞에서 말다툼이 시작됐어요. 더 이상 촬영에 집중할 수가 없어.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입질에 휘말리게 됐어요. 그러던 중
아들이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승리의 순간을 카메라에 담지 못했어요. 미안 스펜서. 이 말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믿을 수 없는 결과 그날 저녁 스펜서가 아들의 연기를 보고 신이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스펜서가 실망감에 쓰러지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불합리한 행동에 충격을 받은 스펜서가 사건 전체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 상황에서 잘했다고 위로했습니다. 그 이상한 커플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스펜서의 말은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마주한 것은 제정신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약 보름 후에 가족과 함께 외출했을 때 그들은 그렇게 강렬했습니다. 네털리와 코디가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네털리가 소리쳤습니다. 여러분도 나왔나요? 오, 완벽해요. 우리 모두 함께 저녁을 먹는 건 어때요? 마지못해 우리는 그녀의 강력한 초대에 동의하고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스펜서는 이 둘이 똑같은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이상한 커플 그냥 거절할 뻔할 정도로 너무 후회됐지만 두 아이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패밀리 레스토랑에 들어가자마자 작별 인사를 할 엄두도 못 내고 둘이서 주문을 시작했다. 고스트라이더 나탈리는 코디가 너무 멋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땐 그 사람이 멋진 남자 이미지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어. 그래, 우리가 함께 탔던 고속도로는 정말 멋졌어. 우리는 칩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 잠깐만. 루시퍼 안 그래? 이제 너는 고스트라이더야. 내가 억지로 미소를 짓자 그는 계속해서 내 두려움을 착각했어. 그래, 나는 그랬어. 야생 어렸을 때 이 문신도 받았는데 소매를 걷어 올려 실제로는 꽤 작은 용의 문신을 보여줬어요. 자세히 보려고 하다가 재빨리 소매를 뒤로 젖혔고 나머지 식사는 그들의 자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남편과 저는 돈을 지불할 때가 되면 꼭 들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나탈리는 당신이 우리를 초대했고 우리가 현장에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이 없기 때문에 오늘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디가 덧붙였습니다. 대접 감사합니다. 둘 다 아이를 데리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채 빨리 떠났습니다. 미셸이 말한 대로 정확하게 우리를 초대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아니었나요? 스펜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데 그 문신은 벗겨지는 스티커였나 봐요. 그리고 변속도 알아요. 그들은 항상 너무 지쳐서 대답할 단어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마치 끊임없는 기관총 대화와 같습니다. 심지어 머릿속으로 컴백 리허설도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식사를 즐겼지만 우리는 우리가 먹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에서 야식으로 국수를 끓이게 되었고 그 둘은 최대한 피하기로 했으나 운명은 또 그들과 마주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 집으로 가던 중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로 우리는 차가 후방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현장으로 달려가 부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응급 서비스에 전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문제의 차량 앞으로 나왔던 것은 나탈리와 코디였습니다. 코디는 멍해 보였습니다. 운전석에서 나오더니 나탈리는 조수석에서 비틀거리며 나왔는데 다행히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뭐야, 여기 주차한 차 때문에 내가 부딪혔어요. 코디는 주차된 차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세 남자가 근처 건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소음은 차가 손상된 것을 보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이 화난 사람들을 만든 바보는 누구입니까? 그들의 태도는 확실히 오워드 AR 사람들이 더 불길한 것을 암시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직에 대한 일종의 방해 행위입니다. 남자 중 한 명이 제안했습니다. 눈에 띄게 떨고 있는 코디를 노려보며 눈물을 흘리기 직전에 나탈리도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코디의 고급 남자들 그는 그들이 한 일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불쑥 우리는 지나가던 중이었다. 무관심한 남자들이 우리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가 운전하고 있었고 당신과 충돌했습니다. 나는 인내심을 잃을 뻔했지만 스펜서는 특이하게 화난 말투로 먼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코디가 아니라 남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안녕 코디와 나탈리는 잘 지내요? 말문이 막혔고 남자들은 스펜서에게 경의를 표하며 응했습니다. 스펜서 오랜만이군요. 우리 사무실 앞에서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도록 깊은 절로 인사를 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남자가 나오자마자 상사가 소리쳤습니다. 바보야. 내가 부회장이라고 부르라고 했잖아. 그 남자.
우리를 알아차렸어요. 스펜서 미셸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앞선 남자들의 상황을 듣고 그 사람이 내 동생 칼인 걸 알아냈어요. 칼이 화난 얼굴로 코디와 맞섰어요. 당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남을 비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미셸은 두 사람 모두 떨고 있었고 스펜서는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어떻게 사고에 연루될 수 있었는지 게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스펜서는 면허도 없는데 이제 막 운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연습 허가증을 받으려면 이 차의 가치는 1,500만 달러입니다. 수리 비용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코디는 이 말을 듣고 카얼이 보험에 대해 압박했을 때 돈이 없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코디와 네털리는 자신들이 그러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갱신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스펜서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을 도울 생각은 없었지만 우리 상황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무실은 제 가족의 집입니다. 예, 우리 가족은 어렸을 때 마피아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사업이 알려졌을 때 나는 배척당하고 무시당했지만 스펜서가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가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스펜서는 원래 아버지의 조직을 합법적인 회사로 재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조직은 지역사회를 소중히 여겼지만 오해를 풀고 사회적 수용을 위해 개혁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스펜서는 구성원들, 오히려 직원들로부터 큰 신뢰와 존경을 얻었고 형 칼과 스펜서가 존경하는 형제 같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들이 어려서부터 저랑 결혼해서 조직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됐어요. 상사의 딸 코디가 회사를 그만뒀는데 돈이 없어서 취업 기회를 줬는데 3일 만에 도망갔어요. 코디는 제 폭로일에 충격을 받았어요.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채용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디는 우리가 주선해준 일을 빨리 그만뒀고 아버지는 자동차 손상에 대해 결코 보상할 수 없을 것이라는 태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 찾자 코디와 나탈리는 아버지의 권위에 압도되어 나중에 눈물을 흘렸다. 코디는 우리 조직에 입사했다기보다는 우리 회사의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나탈리도 결국 관련 공장에서 장시간 근무를 하게 됐다. 아이인데 부모님이 일하는 동안 아버지의 어린이집이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급차 수리비는 엄청나고 그 비용을 충당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셨습니다. 사진 속 문제적 커플과 함께 코디의 성격을 개량할 시간이다. 우리의 삶은 아직도 평화로 돌아오고 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정말로 개편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스펜서는 운전 중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에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아빠의 지도에 따라 면허를 취득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가 할 수 있어야만 운전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방 충돌을 일으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아들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근처 햄버거 레스토랑의 드라이브 스루에 들어와 아들이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햄버거를 먹어요. 현생의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히읗 음식이 또 형편없어요. 전혀 맛이 없어요. 당신의 우울한 얼굴을 보면서 먹어야 하는데 이렇게 무능한 여자와 결혼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사실 애초에 이 집에 태어난 건 실수였다. 집에 아픈 사람이 2명 있는 것도 지겹다. 남편은 나를 볼 때마다 불평만 한다. 그의 말로 경상에 계신 부모님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다. 내 이름은 클로이입니다. 저는 34살입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29살에 친구를 통해 만났고 남편은 대학 졸업 후 31살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차례로 병으로 잃었습니다. 남편, 셈이 진지한 연애를 제안했습니다. 결혼을 염두에 두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친구들이 모두 결혼을 하고 있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서두른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사귄 후 그의 가족을 만나러 갔다. 그의 부모님은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았을 때 예상보다 더 환영해 주셨고 많은 배려를 해주셨다. 시어머니께서 내 결혼식 준비를 나와 똑같이 도와주셨다. 어머니도 그랬을 텐데 너무 감사해서 결혼 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클로이를 환영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만들어주는 커피는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커피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커피도 좋아해요. 원두를 다양하게 사서 가끔 블렌딩도 하고요. 커피에 푹 빠져 나중에 아버지와 함께 카페를 차리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왠지 그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시아버지가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고 커피를 즐기는지 보면 내가 만드는 커피를 정말 좋아한다. 내가 만드는 커피는 아버지가 생각나기도 하고 눈물이 난다. 반면 샘은 인스턴트 커피와 원두 커피를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콩을 사면서도 그 인스턴트가 더 맛있을 것 같다고만 한다. 나도 요리를 좋아하지만 샘은 음식에 관심도 없고 내가 요리한 것을 칭찬한 적도 없다.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와 함께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기운이 납니다. 저는 항상 이런 딸과 클로이와 함께 요리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레시피도 많이 가르쳐 주셨고 감사합니다. 매일 같이 요리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샘도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시댁 식구들이 내가 하는 일에 늘 기뻐해 결혼 생활이 즐거웠는데 2년 전에 시어머니가 아파서 입원할 필요는 없었지만 병원에 갈 필요는 없었다.